저는 그 명태균 사건 계속 예. 취재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무슨 이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설명 자료에 계약서예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 실제로 명태균이 뭐 계속 그 홍보용으로 뭐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한테 자기 본인이 스스로 한 여론조사서를 막 보내주면서 일종의 영업용, 홍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명태균과 피고인 부부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바가 없다. 몇 차례 이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또 게다가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지시를 받은 자료가 없고 따라서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그 이익이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여론조사 받은 것은 3번에 불과하고 딴 사람들한테도 같이 줬고 따라서 무죄야라는 이제 그 논리 전개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 직접 6개월, 7개월 보도해온 기자 입장에서 볼 때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대목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뭐 가장 문제는 물적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카카오톡 아니면 텔레그램 메시지랄지 통화 녹음 파일은 2개뿐이죠. 2개뿐인데 다양한 메시지는 지금 한 280여 개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판결문에 이제 어제 얘기를 할 때 윤석열, 김건희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된 명태균 여론조사는 3건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비공표 예를 들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표 여론조사만 저희 이미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도 보도했는데 그건 4건이에요. 근데 독점적으로 제공됐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지금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독점적으로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뭐 지상욱 여의도 원고원장이나 그리고 함성득 교수 네 명이 더 있어요. 4명에 대해서도 됐어. 근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 다 국민의힘 관계자 아니에요? 맞아요. 국민의힘 관계자고 대선거 관계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명태균이 김종인을 위해서 이걸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판결문에 담긴 그 내용 자체가 최지우 그러니까 김건희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강혜경 씨한테 신문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윤석열, 김건희에게만 전달한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시에 그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간 걸로 알고 있으면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특정이 되고 그래봐야 4명이죠. 4명인데 강혜경 씨가 법정에서 이거는 대선 후보 윤석열을 위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해요. 근데 그 뒷부분을 빼죠. 빼고 앞부분만 김건희 측에 유리한 증거로 채택을 해서 판결문에 적은 거예요. 대선 후보 윤석열을 위한 조사였다라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만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된 건 3건이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을 본인의 지금 상상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카카오톡 한번 띄워보실래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와 지금 명태균이 나눈 2021년 7월경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걸 좀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는 게 잘 보일 것 같아요. 전체 화면으로 좀 해주세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 김건희 측에서 청탁이나 지시가 없었다.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명태균이 그냥 자기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했다는 게 이제 판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2021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건희가 먼저 얘기하죠.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R 여조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윤이 높게 나온다고. 이거 머니투데이에서는 명태균이 조작하는 거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계속 실어주고 하면 큰일 나겠다. 근데 지금 이거를 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 리서치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이재명 쪽에서 머투의 P&R 조사 문제 삼아왔음. 그게 통한 듯. 머투의 항의 필요. 누가 보내왔습니다. 자기도 받았다 얘기죠. 이거를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다행이다. 해결 가능한 거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받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조작돼서 자기 남편을 1등으로 만든 여론조사를 머니투데이에 계속 싣고 있는데 제동이 걸렸어. 그러니까 명태균이 제가 정리할게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인성 판사 어떻게 얘기했냐면 김건희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명태균이 원래 머니투데이에서 다른 매체로 바꾸려고 했어. 혼자 한 거야. 다음 그 두 번째 카톡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이제 그 즈음이에요 다.
홍준표가 1등은 안 되나요? 네,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야당 1등 후보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 명태균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네, 제발요.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1등 후보를 만든다는 얘기가 뭔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아니 이거는 거고. 수치를 조작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인식이 있잖아요. 조작의 공범이잖아요. 지금 근데 공표하는 매체가 바뀔 때도 그렇고 예. 우리 남편 제발 1등 만들어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론조사는 결과를 받아볼 수는 있잖아요. 단순하게 결과만 받아봤다면 예. 우인성 판사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 예. 이거는 김건희가 예. 조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십니까? 합리적으로 네. 판단을 좀 해보면 저 카톡을 봤을 때 이거는 김건희 씨가 네. 자기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이라도 해서 그 조작된 여론조사 야당의 1위 네. 후보를 만들어서 계속 언론에 내보여서 이게 대세야라고 해서 굳히기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명태균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명태균의 방식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대표 만들 만들고. 때도 그렇고 추세를 만든다고 본인은 합법적으로 하지만 제가 볼 땐 조작하거든요. 조작을 하는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표 여론조사는 조작한 게 저희가 분석했을 때도 다 나왔는데 네. 언론에 공표된 조사를 조작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땐 그것도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했고 지금 정교 유착 뭐 관련해서 통일교나 신천지 수사하면 네. 2021년도에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한 것까지 나올 거예요. 대선 후보 예. 바꿔치기까지. 지금 홍준표가 주장한 게 전 사실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15만 신천지 당원을 가입시켜서 당시에 2021년 10월경 그 후보가 결정될 때 실제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홍준표가 훨씬 높았습니다. 10% 이상 맞아요. 높았는데 예. 당원 조사에서 졌어요. 권리당원 조사에서 뒤집혀요. 그게 한 15% 20% 가까이 더 예. 높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뒤집히는 과정이 나오는데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판사가 계약서를 안 썼다는 얘기.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야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데 계약서 쓰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2021년 4, 5월경에 여의도 연구원과 명태균이 계약을. 미래한국 연구소가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두 건은 선거와 관련 없는 무슨 뭐 부산 지역 뭐 민심 조사 이런 거였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근데 그 두 건 정상적인 계약 체결은 왜 했냐?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 돈이잖아요, 당비. 예. 예. 그 돈을 받으려면 부가세 영수증 때문에 그 계약서를 쓰는데 연구원과 계약을 한 거니까. 예. 근데 그걸 왜 줬냐라고 봤을 때 예.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오세훈이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당선됐을 때 지금 명태균이 오세훈에게 예, 그렇죠. 스폰서로부터 돈을 대금을 받죠. 3천만 대납을 원. 받고 예. 대납을 받고 여러 건의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해줬죠. 거. 지금 예. 오세훈 씨한 재판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이 3,300만 원 정도를 모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오세훈에 관련한데 오세훈을 이제 예를 들면 나경원이 원래 앞서고 있었는데 명태균이 지금 여론조사로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그리고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 네. 그리고 오세훈, 명태균 이렇게 지금 공범 관계가 의심이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이 당선되니까 지상욱 측에서 고맙다고 예. 보은 성격에서 선거와 관련 없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만 한 거를 형식적으로 두 건을 준 준 거예요. 거야. 그건 기관 대 기관으로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윤석열, 김건희 측과 계약서를 안 썼다 그러는데 예. 오세훈과도 안 썼죠. 예. 홍준표와도 안 썼죠. 다 무죄네. 아니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사전에 계약한 건 없어요. 원래. 아예 없어요. 아예. 예. 그리고 뒤에 있었는 영수증 정도 부가세를 만약에 캠프에서 공식 자금으로 썼다면 부가세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신고해야 계속 하고 되니까. 있어요, 판사가. 예. 그거는 있죠. 홍준표 여론조사에서도 2021년도 그 선거 나갔을 때 예. 홍준표 여론조사도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한 거라도 영수증이 필요한 건 부가세 발급이 영수증이 됐어요. 근데 예. 여의도 연구원과의 두 건 계약은 계약서가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 이 논리면은 홍준표, 오세훈 전부 다 무죄죠. 그렇죠. 이 논리면.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돈을 남이 댄 것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건데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거는 예. 같은 증거를 판사가 뒤집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비용 그럼 누가 냈냐 했을 때 지자체장 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들 출마 예정자들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예. 이걸로 윤석열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대부분 그러니까 쓴 걸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판사가. 그것도 예. 증거 없습니다. 이것도 물적 증거가 없어요. 2억 4천만 원을 고스란히 윤석열의 여론조사로 다 썼다지도 않았고 거기에 계약서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아니 모든 계약서는 없어요. 미래한국 연구소가 예. 공식적인 계약서를 한 게 없는데 예. 여론조사 자금을
지방선거 예비후보 출마자가 냈어요. 이게 뇌물 아닌가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요? 예.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판사는 다른 사람이 냈어. 네. 이 돈을 계약서도 없는데 네. 김건희 측에서 낸 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김건희는 무죄야.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그 예. 캠프에서 공식 자금으로 여론조사 의뢰를 안 안 했기 했기 때문에 지금 때문에 불법이라는 건데, 야 다른 사람이 다 냈잖아. 다른 돈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김건희는 돈도 안 냈어. 계약서도 안 썼어.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지시도 안 받은 거야. 했어. 이거는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활동을 위해서 그 위해서 일환으로 한 영업용으로 한 거야. 거야. 자기의 예. 정치적인 예. 의지에 따라서 한 그렇죠. 거야라고 하는데, 정작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는 내 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소유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가 예.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건 또 명태균의 주장과도 배치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판사가 그 얘기를 해요. 김건희가 뭐 여론조사 문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네. 없다. 네. 그래서 또 무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명태균한테 김건희 씨가 그런 지시까지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건 더 황당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문제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무죄의 근거로 쓰고 있어요. 지시라는 게 예. 구체적인지 김건희가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1등 만들어 주세요. 예. 이게 지시나 청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김건희가 냅 그러니까 충성하겠다고 하죠. 그 정도로 명태균에게 굉장하게 의지했고, 우리 남편 경선 후보 캠프 후원회장 누구로 할까요? 선대위원장 누구로 할까요? 후원회장 누구로 할까요? 명태균이 찍어주잖아요. 그대로 일부 실현이 됐고, 주호영 공동 선대본부장 명태균이 찍어 되잖아요. 그대로 다 실현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명태균이 청탁을 해서 된 것들도 이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일부.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영선 네. 전 의원에 대한 창원 의창구 공천이잖아요. 그러면 김영선에 대한 창원 의창구 공천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투표로 해서 결정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단에 네. 명태균이 이준석한테도 카카오톡 보내고 이런 것들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건 예. 명태균 PC에서 저희가 복원을 해서 한 건데, 네. 명태균이 애초에는 이준석을 통해서 하려다 잘 안 됩니다. 이준석이 한기호 사무총장은 모르고 있던데요. 얘기된 거 맞아요라고 예.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이 통화를 한 단초를 마련한 게 예. 이준석이 첩보를 줘요. 예. 국민의힘 이건 공천관리위원회고 당 대표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준석이 야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이거 좀 알아봐라고 예. 하니까 그날 아침에 그게 아마 5월 9일일 거예요. 2022년 5월 9일 네. 맞아요. 취임식 전날이에요. 전날이죠. 대통령 취임식 전날 전날. 통화를 한 거잖아요. 당선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5월 9일 12시 반경에 이준석이 카카오톡을 보낸 게 저희가 예. 다 공개를 했고, 예. 그렇다 보니까 된 줄 알았던 거죠. 된 줄 알았는데 안 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안 된 것 같다. 한기호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확인하려고 급하니까 아침에 전화를 하고 전화를 그날 윤석열과 또 이어서 김건희랑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직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또 윤석열 스스로 야 윤상현이랑 통화 다 했어. 네. 다 했는데 뭐 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김건희는 통화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전에 그게 이제 5월 달에 일이고 그 전에 4월 달에는 이준석이 처음에는 이준석 쪽으로 전탁을 했던 걸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그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준석이 김영선이 여기 택도 없이 지니까 여론조사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고 예. 그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만들죠. 그것도 수치 조작했어요. 예. 그걸 이준석한테 주니까 이준석이 뭐라 하냐면 윤상현한테도 토스해 주세요. 그렇죠. 일단의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 전화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을 비롯해서 이 윤석열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공범들이잖아요.